리플사 및 XRP 관련된 업데이트를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서밋에 참석한 빵형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SEC와의 소송전이 시작된 이후로 소송 비용으로만 무려 2억 달러 정도를 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액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억 달러. 이 2억 달러를 힘든 사람들을 돕거나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 소송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빵형 같은 경우는 해당 소송이 조만간에 결판이 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2023년 3분기 끝나기 전에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6개월가량 더 늘어지게 된다면 올해 말까지도 최대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지긋지긋한 소송, 이 판결 예상 날짜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빌 모건 같은 경우는 빵형의 의견에 동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말까지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 초에 나올 것, 3월까지 나올 것, 4월 말까지 나올 것,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 실제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판사 같은 경우도 최근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그가 내리게 될 판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편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따라가지고 가격이 쭉 빠지면서 일본 기준 단순 이동평균 아래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200일 선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매도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가 저평가됐다라고 믿는 사람들, 특히 소송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관심이 다시 XRP로 몰리면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 한편 더 이상은 XRP 커뮤니티와 말을 섞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었던 찰스 호스킨슨 여전히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SEC의 수뇌부가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는 음모론일 뿐이다. 최근 보면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렉스, 트론 등 다양한 기업들도 SEC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주장에 신빙성이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커뮤니티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SEC를 떠난 사람들, 빌 힌맨이라든지 제이 클레이튼 등등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게리 겐슬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더리움 재단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추측이라든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SEC가 거래소들은 때리되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건들지는 않고 있기는 하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XRP 커뮤니티를 살살 긁고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계속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면서 XRP 투자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미워한다라면서 어린아이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CTO 데이빗 슈워츠가 굉장히 재미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제드 맥켈럽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를 공격하면서 제드 맥켈럽을 두고 수류탄을 든 미치광이라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제드 맥켈럽 바로 맞받아치는데요. 지금 현재 리플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EC의 게리 겐슬러가 리플사 정신교육을 해야 된다. 일단 매체에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신교육 혹은 SEC가 타당하고 리플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SEC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리플사를 때리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SEC를 응원하는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굉장한 모순이 있죠. 본인이 얼마나 많은 수의 XRP를 팔아치웠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 아직도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소송 기간 동안에도 제드 맥켈럽 XRP 들고 있는 것을 죄다 갖다 팔았는데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 거래소들도 때리고 다른 코인들도 때리고 이제는 채굴자들까지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드 맥켈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상하죠? 뭔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드 맥켈럽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었던 리플사의 CTO. 다음으로 해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붐비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디널스 등 BRC20 토큰 때문이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혼잡해지자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가 올라가는 등 바이낸스 같은 경우 한때 비트코인 출금을 중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채굴자들만 싱글벙글한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혼잡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한 기자가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엘살바도르의 시민 같은 경우 1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출금하는데 수수료만 20달러를 냈다라고 하네요. 엘살바도르의 평균 월급이 30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저 정도로 수수료가 많이 들었었던 것일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두고 본 전 XRP 레저 개발자인 맷 해밀턴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는 실질적인 활용에 더욱더 특화된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XRP와 XRP 레저를 비트코인 대신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XRP 레저와 비트코인이 함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두고 XRP를 선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바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빵영이 리플사는 글로벌 금융 허브인 두바이로다가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밝힌 가운데 리플의 메나 지역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나빈 굽타 씨 같은 경우는 미국과 메나 지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개판이다.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밤과 낮처럼 아예 상반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메나 지역, 중동을 포함해가지고 북아프리카까지 이 지역 사람들은 규제 환경에 대해서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며 개방적이다. 암호화폐를 적극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규제 당국과의 소통이 어렵지 않으며 미국에 비해서 규제 당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은 규제 당국과 소통한 뒤 방향성의 합의를 이루면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발목을 잡고 소송을 걸어대는 미국 정부와는 완전히 딴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산업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물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하루빨리 미국을 탈출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만약에 조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리플사가 SEC를 상대로 좋은 판결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갖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사람이 당선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를 위해 준비를 해본 내용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채널의 시청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